송혜교의 목소리로 설화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다니 정말 갖고 싶다. 레키로나의 이야기 따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과 계열 전공자 분들의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과 계열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고등학교부터 과학고를 나왔고, 그 다음에 약대에 들어가서 약사 면허를 딴 다음에 대학원도 약대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지금도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온통 이과 계열 분들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과 계열에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금융 교육을 받을 기회가 일단 전혀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금융 교육을 따로 받을 기회가 없기도 했고요. 또 주식 투자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참 많죠. 아무래도 이과 공부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 같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경제력이 처음으로 자신한테 생기니까 이제 목돈을 마련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월급만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점을 깨닫고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등 떠밀리듯이 투자를 시작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투자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과 계열 기업들이 원래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과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과 기업의 예시를 단순히 들어보자면 삼성전자, 테슬라, 포스코, 화이자 이런 기업들이 이과 기업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야, 다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오른쪽에 문과기업 리스트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아모레퍼시픽, 코카콜라, KB금융, 월트디즈니 컴퍼니 이런 회사들이 저는 문과기업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왼쪽과 오른쪽의 리스트의 경향성의 차이를 발견을 하셨나요? 자, 이과기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술로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연구개발 인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문과기업이라는 것은 이미지로 먹고 사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보다는 마케팅 인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회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코로나19 치료제인 레키로나하고 설화수를 비교해 봅시다. 만약에 이 설화수 선전에서 송혜교의 목소리로 설화수 정말 좋아요, 아름다워지는 것 같거든요 라고 말을 하면 어떠한 느낌이 드나요? 송혜교의 목소리로 설화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다니 정말 갖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같은 논리로 만약에 송혜교가 레키로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다면 전혀 사람들은 감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키로나에서 중요한 것은 이 레키로나라는 물질이 코로나19와 맞서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이지, 레키로나의 이야기 따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거든요. 문제는 이 레키로나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송혜교를 섭외해서 CF를 찍는 것에 비해서 말도 못하게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점에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 기업들은 항상 이러한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대야 하고 그만큼 리스크도 많이 져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문과 기업들은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기도 쉬운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시대가 바뀌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가진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컴퓨터, 이런 건 10년만 지나도 그냥 꼬물이 됩니다. 하지만 에르메스 가방이 있다, 이런 건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유지하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과 기업들이 투자할 때 안정적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소소한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러한 이과 기업들에 관심이 있지 문과 기업들에는 관심이 그닥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가져주기 때문에 돈은 쏠쏠하게 잘 벌고 있으면서도 주가 수준은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과 기업들이 훨씬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잘 찾아보면 또 잘 풀리는 이과 투자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풀린 이과 투자자하고 잘 안 풀린 이과 투자자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 점이 굉장히 궁금해지죠. 바로 한국 주식에 투자했는가,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가의 차이가 이 점을 결정했다 하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 이과라는 것은 전 세계 다른 이과들과는 조금 다르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의 혁신은 미국에 몰리기 때문이죠. 이것을 한국이 특별히 열등해서가 아니라 뭐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대부분의 나라들이 겪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세상의 혁신이 미국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미국 이과에 투자하면 재미를 볼 가능성이 그만큼 훨씬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미국 이과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적인 요소가 추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있겠죠. 스티브 잡스가 기술만큼이나 인문학이 중요하다 하고 강조한 이래로 지금까지 애플은 전 세계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과적인 요소를 굉장히 강조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과는 이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 이과 기업에 투자할 때는 역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절대적인 강자의 위치를 차지했던 인텔 같은 기업이 있겠죠. 누구도 이 인텔이 나중에 몰락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인텔은 그 절대적이었던 독점적 위치를 내려놓고 AMD랑 불리한 위치에서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미국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하셔서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고 그것이 어렵다 싶으면 문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쉬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